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네.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흘?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 더 이상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해 죽을 수가 위험하다.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새도 자고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이거를 반씩 잘 수가 맞아, 있어요. 맞아.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이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어머.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번을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잘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아, 뒤로 돌아요. 아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 교대를 제일 해주겠죠. 아 교대를 하긴 교대를 해요. 하지.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이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그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그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 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라는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저녁형 인간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시차가 바뀌어서 네. 그 나라는 아침이야. 그럼 적응하겠지. 거기로 이민 가서 살면은 완전 딱 적응하겠네요. 아니요, 거기 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진짜? 네. 왜요? 빛이 들어오면은 다시 맞춰요. 다시 맞춰요. 태양을 받아서 같이. 그럼 하게 나 돼요. 시차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빛을 보셔야 돼요. 그거였네.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어?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눌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얘네가 먼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저녁형이 깨보니까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이전에 똑같은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든 오후 2시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중요한 좀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게 있어요. 지게 내면화. 네, 그래서 근대의 풍경으로 제일 상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시계탑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시계탑이 딱 생기면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스케줄을 짜려고. 사회를 규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탑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그런 불확정성을 언제나 안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냥 뭐 점심에 만나자, 뭐 오후에 만나자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시계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몇 시에 뭘 하라 그러는 게 이들을 딱 규율에 맞춰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건데 시계를 갖다 놓고 9시에 전부 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뭔가 우리 사회가 잠을 많이 자는 애들은 약간 게으르고 나태한 이미지를 조장해 와서 뭔가 괜히 죄책감을 갖게 하는, 자면 안 돼, 성인이니까 돈 벌어야 돼 하니까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일종의 좀 죽음의 일부로 보는 그런 고대 그 사상가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게 그 밤이랑 어둠이랑 두려움, 죽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잠의 신이 누구냐면 힘누스거든요. 힘누스는 어디에 사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살고요. 그 동굴 주위로는 망각의 강인 레테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면 모든 걸 잊게 해준다. 이게 사실 죽음이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힘누스의 형이 있어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건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맥락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둠, 밤, 잠, 죽음 넷이 한 가족인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니 정확해요. 막 왜냐면 망각의 강 나오고 막. 이 힘누스의 아버지가 어둠의 신이고 힘누스의 엄마가 밤의 신입니다. 세계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세계관 희한하게 짰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네. 그림이 자고 보이시죠? 있네. 여기 지금 힙노스랑 타나토스가 있어요. 힙노스가 누굴까요? 힘너스. 저는 좀 어두운 게 아무래도 죽음 같아. 죽음. 아니 나는 여기 하얀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 안쪽은 그냥 약간 입 벌리려 그러잖아요. 자는 거. 지하철에서 죽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힙노스고요. 아, 그 뒤에 그래요? 어두운 쪽이 궤도님 말씀하신 죽음이죠. 것처럼 죽음의 그러니까요. 신 네,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 잠의 신 손에 보면은 꽃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꽃 있어요. 저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국화? 저 꽃은
양귀비라고 합니다. 양귀비.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몰핀 같은 거. 그렇죠. 양귀비가 저게 아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옛날에는 그 진통제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진통제라는 게 잠이 오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름이 몰핀일까? 몰빵 아니 뭐 잠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한 게 아니라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뭔가 그 몰핀이라는 이름은 바로 모르페우스가 꿈의 신이에요. 원래 꿈과 잠은 같이 가는 거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이름이 신화에서 유래된 거구나. 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가설 증명할 시간이 왔는데 진짜 오늘 가설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마디씩 결론을 들어볼게요. 우리 배명호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잠의 가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매기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비용으로 정의할 때하고 이거 나의 자아와 관련된 거라고 정의할 때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문과에서는 가격을 책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궤도님. 잠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잠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영상을 보는 겁니다. 무슨 누구 영상이요? 실제로 제 영상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료로 그 가격 그래요.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면제 같은 존재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궤도 씨. 틀자마자 주무세요. 그 영상은 뭐 내성 생기고 이런 거 없죠? 아, 내성 없어요. 내성 없. 영원히 쓸 수 있고 무료로. 알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잠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이걸 가치로 따지는 게 정말 무의미할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특히 제가 한때는 잠을 잘 잤다가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을 때 그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잠은 가치로 따질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김혜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잠에도 가격이 있다. 제가 마음을 바꿔야겠습니다. 저 모두 강의에서는 네. 이렇게 값싸고 쉬운 걸 왜 안 하시냐고 여러분한테 외쳤는데 잠이. 네, 여러 선생님들 얘기하시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뭐 배경도 듣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잠의 가격이 그렇죠. 무척 비싸다. 진짜 근데 잠이 보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어. 탈배돼. 와.